우아하고 품격 있는 일상교육의 모든 것, 라이프스타일 교육TV 김은영입니다. 오늘 숲속의 소박한 명상가로 알려져 있는 마이클 싱어의 상처받지 않는 영혼 함께 읽어볼 예정인데요. 우리가 주로 자기 스스로 만든 마음의 감옥 속에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찾아야 될지에 대해서 안내하는 바로 그러한 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똑같이 엄마가 입원하고 계신 병원 이 휴게실에서 녹음을 하는데 옆에 엄마가 계세요. 왜냐면 책을 읽는 거 좀 듣고 싶다고 하셔서 계속 이 책을 만지작거리셔서 같이 엄마와 나왔습니다. 약간의 소음은 여러분 그 귀여운 애교로 봐주시고 같이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을 곳은요, 제2장 마음속 룸메이트와 결별하기입니다. 저희 엄마에게도 들려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물론 저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면의 성장은 자신에 대해 생각하기를 그치는 것이 평화와 만족을 찾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느냐 마느냐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마음속에서 늘 짓거리고 있는 나는 결코 만족을 찾지 못한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을 때 당신은 성장을 시작할 준비가 된 것이다. 나는 늘 뭔가로 골치를 썩인다. 정직하게 말해보라. 최근 들어 정말 아무런 문제도 없었던 때가 언제인가. 현재의 문제로 골치를 썩이기 전에는 다른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현명한 사람이라면 이 문제가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리라는 것도 알 것이다. 결국 문제에 에워싸여 있는 마음속의 그 부분으로부터 해방되기 전에는 결코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을 것이다. 문제 때문에 혼란스러울 때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묻지 말고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은 나의 어떤 부분일까? 하고 물어보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벌써 문제가 외부에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 함정에 빠진 것이다. 문제를 눈앞에 두고도 마음이 평온한 경지를 누리고 싶다면 당신이 특정 상황을 문제로 인식하게 되는 원인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한다. 어떤 것에 대해 시기심을 느낀다면 어떻게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할까를 궁리하지 말고 이렇게 물어보라. 나의 어떤 부분이 시기심을 느끼는가? 이것이 시기심 때문에 문제를 느끼는 당신의 그 부분을 들여다보게 할 것이다. 문제를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보이면 이렇게 물어보라. 이것을 보는 것은 누구일까? 이 마음의 혼란을 누가 인식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묻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다. 혼란을 인식한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은 그것이 아님을 뜻한다. 인식이란 주체와 대상이라는 관계가 있어야만 일어날 수 있는 과정이다. 주체는 목격자라 불리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일어나는 일을 지켜보는 자이기 때문이다. 대상은 당신이 보는 그것으로 이 경우에는 내면의 혼란이다. 내부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지켜보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외부의 상황에 넋을 뺏기는 것보다 언제나 낫다. 이것이 영적인 사람, 곧 내면을 탐구하는 사람과 세속적인 보통 사람의 가장 중요한 차이이다. 세속적이라는 것은 돈이 많다거나 신분이 높은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내부 문제의 해결책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당신은 외부의 조건을 바꾸면 문제가 없어지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외부 조건을 바꾸어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한 적이 없다. 언제나 그 다음 문제가 일어난다. 진정하고 유일한 해결책은 지켜보는 의식이 됨으로써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내면의 자유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넋을 빼앗기지 않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지켜볼 수 있어야만 한다. 문제 속에 빠져들어 있는 동안에는 어떤 해결책도 존재할 수 없다. 문제에 대해 초조해하거나 두려워하고 화를 내서는 그 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니 맨 먼저 다루어야 할 문제는 자신의 반응이다. 상황이 내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기 전에는 외부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문제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 같지 않다. 사태를 충분히 들여다보면 진정한 문제는 모든 일과 사사건건 말썽을 일으킬 소지가 바로 당신의 내부에 들어있다는 사실임을 깨달을 것이다. 이건 너무나 명백한 것 같아요.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의 그 부분을 처리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외부의 해결책을 찾는 태도로부터 내부의 해결책을 찾는 태도로 마음을 바꿔야 한다. 다시 한번요. 그러려면 외부의 해결책을 찾는 태도로부터 내부의 해결책을 찾는 태도로 마음을 바꿔야 된다. 이게 가장 어렵죠. 그렇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외부의 조건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버릇에서 빠져나와야만 한다. 당신의 문제에 대한 영구적이고 유일한 해결책은 내면으로 들어가서 현실과 온갖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당신의 그 부분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그러고 나면 그 나머지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확연히 알게 된다. 모든 것을 문제로 삼는 당신의 그 부분을 풀어놓는 방법이 실제로 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삶의 통속국으로부터 빼내올 수 있는 당신 존재의 어떤 부분이 실제로 있다. 당신은 시기를 느끼거나 화를 내는 자신을 지켜볼 수 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하거나 분석할 필요가 없다. 이 모든 것을 보는 것은 누구인가? 마음속의 이 변화를 누가 인식하는가? 그 사람하고 말할 때마다 신경질이 나 라고 말할 때 신경질이 나는 것을 당신은 어떻게 하는가? 그러게요. 저도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당신은 거기에 있고 거기서 일어나는 일을 보기 때문에 신경질이 나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 감정과 당신 사이에는 분리가 있다. 당신은 그런 것을 알아차리는 그다. 일단 그러한 의식의 자리를 찾아내기만 하면 마음의 혼란을 쓸어낼 수 있다. 지켜보는 것으로서 그 작업을 시작해보자. 당신이 거기서 일어나는 일을 인식하고 있음을 그저 알아차리면 된다. 그것은 쉽다. 그러면 당신은 자신이 온갖 장점과 약점을 다 지닌 한 인간의 인격을 목격하고 있음을 깨달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는 것과도 같이 느껴질 것이다. 실제로 당신은 룸메이트와 함께 살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당신의 룸메이트를 만나고 싶다면 잠시 완전한 침묵 속에서 홀로 자신 속에 앉아 있어 보라. 당신은 그럴 권리가 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 세계니까. 하지만 거기에는 침묵은 없고 끊임없는 짓거림만 들릴 것이다. 저도 가끔 명상을 하는데, 아니 매일 아침 명상을 20분 정도 하는데 끊임없이 잡념이 들죠. 이게 바로 그런 짓거림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지? 해야 될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말이야. 이건 시간 낭비야. 이 안에는 나밖에 아무도 없어. 이게 다 뭔 짓이란 말이야. 내가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의 룸메이트가 바로 나타난다. 바로 그가 그군요. 여러분, 지금은 벌써 또 새벽 3시 16분이고요. 어제와 다른 오늘이에요. 다시 집에서 책을 이어서 읽어드려요. 제가 굳이 이렇게 정말 사생활이 진짜 누드하게 드러나게 책을 읽고, 어찌 보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쩜 이렇게 무성의하게 책을 읽어줄 수 있나 이럴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의 독서 패턴이라는 게 이렇지 않아요? 여기서 읽다가 저기서 읽다가 시간 되는 대로 읽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는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시시때때로 이러한 독서를 통해서 나를 알아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성찰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또 삶에 반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제가 지금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거의 엄마 병원에 간병을 지금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 여러 가지로 이렇게라도 읽어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오늘 어제 읽던 거, 당신의 룸메이트가 바로 나타난다. 그 뒤에부터 마이클 싱어의 이야기, 상처받지 않는 영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숲속의 소박한 명상가 마이클 싱어도 저처럼 이렇게 나무 그늘에서 명상하다가 집안에서 명상하다가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오늘 못했으면 내일 하고, 내일 못하면 그 다음날 하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끈을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는 거, 이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원에서 끝끝내 못했어요. 끝끝내. 병실에 그 다른 환자들도 세 분이 또 계시는데 뭐 가족들 찾아오죠. 밥 먹죠.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어찌됐든 그래도 여러분, 네, 어여삐 여기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줄을 놓지 않고 읽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 그러면 다시 가보도록 하죠. 당신의 룸메이트가 바로 나타난다. 당신은 마음을 침묵시키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품었을지 몰라도 룸메이트는 협조해 주려 들지 않는다. 그건 당신이 침묵하려고 할 때만이 아니다. 룸메이트는 보는 것마다 입을 뗀다. 난 그걸 좋아해. 저건 싫어. 어머, 다 나예요. 이건 좋고, 그리고 저건 나쁜 거야. 그는 끊임없이 짓거린다. 대개는 이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한다. 왜냐하면 거기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 본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과 너무나 밀착되어 있어서 자기가 마치 홀린 듯이 그 소리를 듣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당신의 내적 존재에는 서로 뚜렷이 구별되는 두 측면이 있다. 첫째는 의식이며 지켜보는 자이며 의지의 중심인 당신이고, 둘째는 당신이 지켜보는 그것이다. 문제는 당신이 지켜보는 그 부분은 결코 입을 다물 줄 모른다는 것이다. 그 부분을 어떻게 잠시 동안만이라도 없애버릴 수만 있다면 그 고요와 평화는 당신이 가져본 적이 없는 가장 황홀한 안식이 될 것이다. 저부터도 이러한 짓거림에 대해서 내가 되게 합리적이고 훌륭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이 세상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잣대로 이용을 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기도 하죠. 이 녀석이 가는 데마다 난리를 벌이는 동에 내 인생이 완전히 엉망진창이야. 이것만 자각하고 룸메이트와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기를 배우면 당신은 스스로를 해방시킬 준비가 된 것이다. 아직도 이런 자각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그저 지켜보기만을 시작하라. 하루 동안 당신의 룸메이트가 하는 짓을 낱낱이 지켜보라. 아침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두 알아차릴 수 있는지를 살펴보라.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그저 지켜보도록 노력하라. 그것의 짓거림을 지켜보기 좋은 때는 샤워를 할 때이다. 그 목소리가 뭐라고 하는지를 그저 지켜보라. 당신이 평화롭게 샤워만 할 수 있도록 그것이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룸메이트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내는 방법은 그것을 외부적으로 인격화하는 것이다. 당신의 룸메이트가 몸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하라. 내부에서 짓거리는 이 인격체를 외부로부터 말을 걸어오는 한 사람으로 상상하라. 이제 그 사람이 내면의 목소리가 하는 모든 말을 하고 있다고 상상하라. 그리고 그 사람과 하루를 지내라. 외부의 어떤 사람이 정말로 당신의 마음의 소리와 똑같은 말을 걸어오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어떤 기분이겠는가? 짜증날 것 같네요. 마음의 소리가 하는 말을 똑같이 그대로 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겠는가? 안 만날 것 같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당신은 그에게 당장 꺼지고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를 것이다. 마이클 싱어가 정답을 미리 얘기해 줬네요. 하지만 마음속의 친구가 끊임없이 말을 해대면 떠나라는 말조차 못한다. 그가 어떤 말썽을 부려도 당신은 듣고 있어야만 한다. 당신이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 말은 거의 없다. 이것은 당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당신을 거기서 곧장 끌어내어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만든다. 당신이 연애에 깊이 빠져서 곧 결혼을 할 참이라고 해보자. 당신은 청혼을 하려고 하는데 목소리가 말한다. 어쩜 이 사람은 아닐지도 몰라. 정말 이 문제는 불안해. 어떻게 해야 되지? 외부의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면 당신은 그것을 무시했을 것이다. 하지만 왠지 이 목소리에는 대답을 해줘야만 할 것 같다.
불안해하는 마음에게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짝이라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것은 결혼식을 올리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이 마음속의 불안증 환자를 얼마나 애지중지 모시고 있는지를 알겠는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간 그것이 당신을 평생 동안 괴롭힐 것임을 당신은 안다. 결혼하지 말라고 했잖아. 자신 없다고 했잖아. 이 한 가지는 확실하다. 어떻게든 그 목소리가 외부의 몸으로 나타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를 가는 데마다 데리고 다녀야만 한다면 당신은 단 하루도 못 견딜 것이다. 누가 당신에게 그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사람은 정말 심각한 환자예요. 사전에서 노이로제란 말을 찾아보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와 함께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난 당신이 그에게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그가 얼마나 자주 변덕을 부리고 사사건건 얼마나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얼마나 감정적인지를 다 알고 나서도 재정적인 충고를 부탁하거나 사귀자고 접근하겠는가? 놀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당신은 평생을 내내 지치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 당신 마음속에 자기 자리로 돌아온 그것은 여전히 당신 인생에 감노라 배노라 참견하는 똑같은 그 사람이다. 그가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지를 따져볼 생각을 품어본 적이나 있는가? 아니요, 그게 나라고 생각했으니까 상상조차도 하지 않았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 목소리가 완전히 헛다리를 짚었던 적이 얼마나 많은가? 너무나 많죠. 대체적으로 그랬던 것 같네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널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전화를 안 하지. 오늘 밤에 헤어지자는 말을 꺼낼 거야. 난 예감이 있어. 그냥 알아. 전화가 오면 받지 말아도 돼. 30분 후에 애인에게서 전화가 온다. 만난 지 1주년이 된 오늘을 기념해서 깜짝 만찬을 준비하느라고 늦었다는 것이다. 1주년을 완전히 잊고 있었던 당신에게 그것은 완전히 뜻밖의 일이다. 그녀는 당신을 데리러 오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좋은 일이다. 당신은 무척 흥분해 있고 마음의 소리는 그녀가 얼마나 멋지냐는 둥 찬사를 늘어놓는다. 하지만 뭐 잊어버린 건 없는가? 조금 전 30분 동안 당신을 괴롭혔던 그 목소리에 엉터리 충고는 잊어버렸는가? 영혼의 자유를 당신 삶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것을 도와줄 영적 수련의 전통들이 있다. 이것은 당신을 자신으로부터 구해내기 위해 스스로 시간을 내서 하는 수행법이다. 다시요. 이것은 당신을 자신으로부터 구해내기 위해 스스로 시간을 내서 하는 수행법이다. 많은 울림이 있네요. 당신은 결국 마음으로부터 자신을 멀찍이 떼어 놓아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정신이 맑을 때 삶의 목표를 정하고 마음이 변덕으로 그것을 해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 네, 일체유심죠.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 일이다 라는 말씀 생각나네요. 마음의 소리에 귀를 빼앗기는 습관보다 당신의 의지가 더 강하다.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은 없다. 의지는 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다스린다. 자신을 해방시키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의 공경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의식을 일깨워야 한다. 그 다음엔 해방을 위한 내적 작업에 투신해야만 한다. 마치 당신의 삶이 오로지 여기에 달려있는 것처럼 하라. 왜냐하면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것처럼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 마음속 룸메이트의 것이다. 당신은 그것을 되찾아 와야 한다. 지켜보는 자의 자리에 확고히 자리 잡고 당신을 사로잡고 있는 습관적인 마음의 소나기를 풀어놓아야 한다. 이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의 삶이다. 그 권리를 되찾아라. 그래도 희망은 있네요. 마음의 소리에 귀를 빼앗긴 습관보다 당신의 의지가 더 강하다. 순간순간 정말 끊임없이 이 마음 속에서 넌 힘들잖아. 더 잠자. 너 지금 쉬지 않으면 오늘 너무 힘들어질걸? 계속 이러한 마음속에 소리가 있죠. 이것이 내가 아니라는 거. 나는 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를 위해서는 이렇게 행동해야 돼. 라고
굉장히 네, 지혜로운 양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말짱 꽝이었네요, 여러분. 아, 정말 이 책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내 내면에서 짓거리는 그 소리와 그리고 또 누군가의 마이클 싱어처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알 아는 것을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짓거리는 소리와 그리고 또 하나 이 책이 대화를 하면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또 다른 내가 새로운 성찰을 통해서 또 다시 마음을 되잡는 거죠. 이 마음의 소리, 예, 내가 막 그 동요되어져 있던 것을 이 책이 하나의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그 브레이크 소리에 따라서 내가 멈추는 거죠. 야, 좀 닥쳐. 그만 좀 짓거릴래? 이렇게 딱 닥치게 하고 그리고 다시 또 평정을 얻고 이런 과정이 아닌가. 이 독서가 오늘 같은 경우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다 한다면은 바로 이렇게 내 내면의 짓거리는 소리를 알아차리게 하는 또 하나의 그 각성제와 같다고 할까? 마이클 싱어의 이야기처럼 바로 지켜보는 자의 자리를 스스로가 확고히 잡고 그리고 나를 사로잡고 있던 습관적인 마음의 소리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다른 누구도 아닌 나의 삶이라는 걸 인식하고 내 삶의 권리, 바로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마이클 싱어가 이야기하는 바로 상처받지 않는 영혼의 레슨 단계, 레슨 1이죠. 아직도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하고 계시다면 스페셜 땡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주 심란하고 부산스러운 책 읽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저와 함께 마음속에 룸메이트와 결별하기 위해서 같이 책을 읽었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따뜻한 마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더 즐겁고 유익한 콘텐츠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여정, 우리 안에 룸메이트와 결별하고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삶의 권리를 찾아서 주인이 되는 삶,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